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 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의 침체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의 구조 조정 등에 분노하면서 특히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의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을 대놓고 비난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뭔가 참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더군다나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아시다시피 어디에도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명령을 받지 않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좀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자기가 임명했잖아요. 임명했는데 네. 임명을 했지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말이야. 좀 굉장히 좀 독특한 그 자리가 이제 연준 의장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제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했습니다. 네. 한 20여 분간 진행했는데 거의 대부분은 연준에 대한 비난으로 할애했습니다. 특히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네. 네, 제롬 파월 의장 그 퍼스트 네임이 제롬이죠. 네. 그 첫 글자가 J입니다. 그래서 제이라고 표현했는데 제이를 선택한 이후 지금까지 전혀 행복하지가 않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연준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연준을 맹비난했고요. 그 최근에 그 주식 시장이 한창 잘 나갈 때와 비교하면 요즘 뭐 애플 주가가 폭락하고 있고 그런데 예, 이런 주식 시장의 침체 그리고 이제 GM의 이제 구조 조정 발표 등 이런 일련에 진행되는 어떤 상황 흐름들이 결국은 연준이 과도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을 나타냈고요. 직설적으로 연준을 비난했는데 연준은 지금 실수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자신에게는 직감이 있는데 그 직감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두뇌보다 많은 것을 알려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감으로는 이게 지금 기준금리를 이렇게 급격히 올려야 될 시점이 아닌데 네. 이게 잘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네. 그 금리 인상 같은 연준의 정책이 지금 미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 아주 예, 그동안 갖고 있던 연준에 대한 분노를 아주 폭발시키는 네.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참 트럼프 대통령 다운 인터뷰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 인터뷰가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분노를 표출한 거는 연준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어제 그 GM이 제너럴 모터스가 대규모 구조 조정을 네.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이 화살이 또 GM한테 튀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마저 중단을 해버리겠다. 그렇죠. 예, 표출을 했죠. 맞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의 20여 분 인터뷰는 이제 연준 비난에 할애를 했고요. 이 GM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강력하게 또 비난을 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GM이 그 북미 공장 7개 공장을 이제 가동을 중단한다는 걸 이제 발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10,000명 이상의 직원들을 이제 내보내는 또 그런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런 그 GM 발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실망했다는 그런 이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불쾌감을 표출했는데요. 트윗을 통해서 메리 베라 GM 회장 CEO에 대해서 매우 실망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오하이오, 미시간, 메릴랜드 같은 그 GM이 그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지역에서의 그런 그 결정을 번복할 것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GM이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이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는 그런 위협까지 했습니다. 전기차 프로그램 같은 그런 그 친환경적인 그런 이 자동차를 제조할 경우에 정부가 보조해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그 보조금을 GM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할 수도 있다. 네. 이런 그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당장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결국 언제든지 연방 정부가 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GM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 금융위기 사태 때 2008년에 한창 어려울 때 GM이 연방 정부로부터 그 구제금융 투입을 받은 사실을 또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어려울 때 GM을 도와줬는데 정부 돈을 들여서 살려줬는데 네. 지금 이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감사 표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비아냥대면서 이
GM에 대한 그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GM이 이럴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GM은 또 몇 년 전에 중국에 큰 공장을 지었다 이제 이런 또 내용까지도 트윗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GM이 지금 미국에서는 공장을 줄이고 대신에 뭐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공장을 옮기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득을 볼 생각 버려라. 결코 그렇게 안 될 것이다. 아주 이렇게 강력한 경고성 글까지 남겼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GM이 뭐 자기들 나름대로 고충은 있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이 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회사 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미국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GM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GM 회사의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진 못할 것이다. 이런 아주 대놓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지금 경제 상황이 뭔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연준에 대해서 GM에 대해서 뭐 아주 좌충우돌하면서 네. 강력한 비판, 경고 메시지를 지금 내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긴 뭐 자신의 실적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게 경제였죠. 경제였죠. 그렇죠. 이게 지금 네. 흔들리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있죠. 네. 뭐 당연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해요. 네. 뭐 오늘 아침에 또 이런 트위터를 날렸더라고요. 이 수입차에다가 네. 자동차에 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것도 이제 나온 얘기였는데. 그렇게 되면은 GM이 문을 안 닫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제너럴 모터스가 구조조정을 선택한 건 이 호황세를 보이는 미국 경제의 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이게 있거든요. 참 재미있는 분석인데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GM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 네. 어려워진 이유가 지금 미국 경제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이에요.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그 GM 자동차가 뭐 독일의 뭐 벤츠나 BMW나 또는 일본의 뭐 토요타라든가 이런 라이벌 자동차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네. 좀 국민차적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경제가 호황이란 말이죠. 음. 그러니까 뭐 실업률도 거의 지금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떨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일을 하고 소득을 지금 벌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값싸고 그 저렴한 자동차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기가 타고 싶은 차량, 좀 기름이 더 든다거나 뭐 그렇다 해도 본인이 평소에 선호하는 차량을 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은 값싸고 좋은 차량보다는 좀 더 크고 비싼 뭐 SUV라든가 SUV. 예. 네. 그리고 요즘 나오는 그런 좀 럭셔리한 픽업 트럭이라든가 그렇죠. 네, 미국인들이 네. 좋아하는 이제 그런 차들을 많이 차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싸고 그 가스비도 덜 나가는 그런 그 작은 승용차나 이런 것들은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G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경제가 잘 나가니까 독일 차량이나 일본 차량하고 경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쟁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GM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또 구조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많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나가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정리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런 그 경제 호황, 경제가 지금 좋은 상황이 역으로 GM에는 좀 독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GM은 자신들이 만드는 세단이나 이런 것 등에 잘 팔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지금 깨닫고 있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 나온 것이 결국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구조조정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네. 결론을 지금 내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동차 회사들은 현실에 맞게 지금 대처하고 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GM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만 이게 무슨 GM이 트럼프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결국 GM도 자신들의 살기 생존을 위해서.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는 네. 거죠. 지금 상황에서 GM이 객관적으로 경쟁이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경제의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경제 호황이긴 호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내려올 일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우리 뭐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네. 호황에서 이제 경기 하강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네. 의미로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너무 네. 잘 나갈 때 여기에 도취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또 안 좋아지는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된다. 경제라는 건 항상
굴곡이 있습니다. 네. 업앤다운이 있기 마련이고요. 뭐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경제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 항상 또 이 못 나갈 때를 생각하는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미국의 경제학자들 대다수 학자들이 지금 상황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미국 경제가 호황인 건 맞는데 네. 다만 어느 정도 경고등 정도는 켜진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M이 이렇게 대규모로 인원 감축을 하고 생산을 중단한 것이 물론 지금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경쟁에서 지금 뒤처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는 이 좀 조정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경제가 네. 그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리가 오르면서 일단 주택 시장이 지금 위축되고 있어요. 네. 주택 시장이 한창 화랑세를 탈 때에 비하면 지금 뭔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셀러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주택 시장에 이제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 셀러들이 원하는 가격에 바이어들 중에서 골라가면서 집을 팔 수가 있었는데 지금 어느 틈엔가 이게 좀 그렇지 않아졌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왜냐하면 모기지 이자도 올라가면서 당연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 시장 위축되고 있고 에너지 가격이 지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이 금융 지표를 보면 투자자들이 좀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면에서 볼 때 조금씩 상황이 지금 그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뭐 상승세가 이어는 지고 있지만 네. 그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뭐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데 근데 한 가지는 걱정스러운 게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에 그러면 뭐 독일 자동차나 뭐 일본 자동차, 해외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25%를 부과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얘기를 한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자동차에 관세를 그렇게 부과하면 뭐 벤츠나 BMW나 뭐 렉서스나 토요타나 이런 차량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당연하죠. 결국 그 타격은 또 소비자들이 받는 그렇죠. 거예요. 국민의 몫이죠. 일반 국민들이 네. 그런 차들을 지금 적정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벤츠나 렉서스나 뭐 BMW를 구입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정부가 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수입차들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가지고 그 국민들이 포드나 GM이나 미국 차량을 구입하도록 어떻게 보면 좀 강제한다는 그런 좀 뉘앙스가 될 수도 있는데 좀 그런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미국 자동차 회사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자동차 회사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쪽으로 좀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찌됐건 지금 국제적인 글로벌 경제 성장세도 좀 위축되고 있습니다. 중국, 독일, 일본 등 거의 전부 다 지금 경제 성장률이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6.4%인데 이게 굉장히 지금 둔화된 모습이고요. 그렇죠. 독일이 0.2%예요 경제 성장률이. 네. 그래서 2013년 이후에 성장률 최저치, 5년 만에 최저치고 일본은 뭐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굉장히 안 좋고 미국 오늘 지금 상무부가 잠정치 지난 3분기 잠정치 발표한 것을 보면 3.5% 기록했는데 네. 뭐 아직까지 미국은 그래도 3% 이상 성장률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문가들은 내년 정도부터는 이 성장률이 좀 더 둔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3% 이상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 들어가면 이것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니까 뭐 당장에 큰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 이렇게 볼 수는 어렵겠지만 네. 적어도 지금 같은 호황이 조금은 조정기를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단순히 이렇게 이 GM이나 이런 회사들을 윽박지른다고 해서 이것이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오죽 답답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예, 트럼프 대통령도 무언가 좀 중장기적인 그런 네. 대책을 좀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근데 아닌가 지금 싶습니다. 발표가 됐어요. 오늘도 조금 잠시 전에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는데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가 급감을 해서 지난 10월 달에 54만 4천 건으로 이 10월에 비해서 9%가 감소했다. 그래서 이런 판매량은 2016년 3월 이후로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벌써 이제 이게 사실 네. 좀 벌써 우리한테는 어느 정도의 이 뭘까요? 이 좀 몸으로 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좀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 있는 아닌가.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지금 더
가까이 와 있다. 이런 느낌이 지금 이런 이 생각을 그렇죠.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지 대비를 않을까. 해야 되죠. 네. 계속 뭐 3% 이상의 고성장을 기대하기보다는 네. 적절하게 지금 상황에 맞는 네. 그런 대책 또 그런 또 전망을 내놓으면서 네. 수정할 건 수정하면서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